정규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이겨낸 환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양 교수께서 알츠하이머병을 이겨낸 환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환자분은 사실 다음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다른 환자분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병에 대해서 지지 않겠다는 남다른 태도가 있었고 또한 가족분들께서 같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의지와 태도. 예. 네,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평소 본인이 잘 쓰던 주방 기구를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본인의 기억력 저하가 별로 심하지 않다고 느꼈고 또한 최근 한 달 전에 언니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시면서 큰 마음의 충격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생긴 것이지 본인은 인지장애가 아닐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따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방금 보호자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억장애가 대략 한 1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으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방 도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찾지 못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따님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일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 오시기 전에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 따님께서 내가 이 문 앞에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밖에 나왔더니 따님이 안 계셔서 아, 어딜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님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래 내원하셨을 때 제가 환자분의 기억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건 이름을 불러드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물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고요. 짧은 시간인데도. 네, 그리고 그날 병원에 오신 날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도 연도, 월, 일, 요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자세하게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선은 모든 각자 개인에 따라서 나이, 학력, 성별 대비 정상 기준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16%이고 이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만 저희가 인지 저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핏 보셔도 정상 기준이 100에서 16까지 굉장히 넓은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환자분의 경우에는요. 집중력, 언어 능력, 언어 기억력, 시각 기억력이 다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딱 떨어져 있네요. 사실 한 가지 이상만 떨어져도 저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을 포함한 다 영역성 경도 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능력은 또 탁월하게 높으신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상적인 판단 능력이 정상인 경도 인지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도 인지장애, 우리가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3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츠하이머병, 혈관 치매, 파킨슨병 치매입니다. 그중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대략적으로 65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원인의 치매 원인 질환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알츠하이머병은요, 우리 뇌에 다 생기는 약간의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서 뇌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위축이 생기고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본 환자분은 안타깝게도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 촬영을 시행을 해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라고 확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 병을요, 교통사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위험이 교통사고,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알츠하이머병 환자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자, 왼쪽 뇌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환자분의 MRI고요. 자, 오른쪽 뇌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환자분의 뇌 사진입니다.
최 반장님 어떤 차이가 보이시는가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림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왼쪽 뇌는 까만 공간이 거의 안 보이는 것에 반해서 오른쪽 뇌는 약간의 까만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억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저런 빈 공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 건요. 기억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내측 축두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억과 인지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마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단순 기억 장애가 점차 시작되면서 인지 기능 장애가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라고 말씀드리면요. 외래에서 펑펑 우시고 좌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지 치매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앞으로 좋은 약이 나올 때까지 버티시고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은 치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회가 있다.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인지 치료를 임하지 않고 또한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 환자분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병원에서 하는 인지치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저희가 내어드리는 숙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전화 치료진으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을 주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앞서 배현정 선생님 비밀번호 기억 못하신 거예요? 네. 맞아. 저도 그러면 선생님이 인지 장애였나요? 네, 저도 장민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배원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걱정하시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인지장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경도인지장애를 아셔야 되는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초기 진단이고 치매 예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진행 단계를 잠깐 보시면요. 인지장애는 다음에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인지장애인데요. 주관적 인지장애는 내가 이전에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인지 저하를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인지 검사를 했을 때는 비교적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 저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에 비해서 변화를 느끼신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상태가 경도인지 장애로 넘어가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인지 장애 때 대략적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경도인지 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요, 이때는 객관적인 기억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힌트를 받게 되면 부분적인 건 기억을 하지만 이러한 인지 저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하면요. 인지 저하 소견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환자분처럼 발견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도 인지 장애 때 1년 내에 치매로 넘어가시는 경우 대략 10 내지 15%이고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 80%가 치매로 넘어갑니다. 저 단계에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진짜 중요하네. 맞습니다. 이제 더 나빠져서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요. 저희는 항상 치매를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너무 심해져서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억 장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 장애나 사실에 대해서 다른 가족분과 만약에 의견이라든지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 오히려 그 기억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인지 장애까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단력 장애까지 발생하게 되면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의식주,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라든지 누군가가 24시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경도 인지 장애에서 이제 치매로 갔어요. 근데 치매로 갔는데도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또 치료는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치매는요. 아직 완치 치료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복합적인 저는 칵테일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칵테일 치료를 적절하게 하면 신경세포를 공장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장이 망가지고 나면 원료가 들어가도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공장을 잘 유지하는 게 현재 치매 예방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초기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먹는 약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치매 약은요. 대부분의 다른 약들이 이제 우리가 맞춤형 치료라고 해서 용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치료제는요. 저희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거의 같은 용량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복용해도 어떤 분들은 똑같은 약인데요. 제 외래 오셔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호전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한 2, 3개월 사이에도 나빠졌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력을 호전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치료, 그리고 집에서 하는 재가용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향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저희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저희가 숙제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숙제를 끊임없이 해오시고 저희가 의료진이 말씀드리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인지 활동, 2시간 운동, 그리고 주 2회 사회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한번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한 내용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환자가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아까- 진짜 빼곡하게 쓰셨네요. 네, 저희가 치매 예방 일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혹시 최 반장님 치매 예방 일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기도 안 써서. 네, 이제 치매 예방 일지는요. 우리가 뇌에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2시간 운동, 2시간 인지 활동, 뇌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운동 등을 실천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네. 다른 보호자분들은 다 말씀드려도 잘 열심히 해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께서는 병원에 오시는 인지장애와 연관된 여러 가지 치료뿐만이 아니라 나의 치매 예방 일지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작성을 6개월 하셔서 이상을 하셨구나. 저희에게 이런 치료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마당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호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6개월간 사전 사후 저희가 인지 검사를 했더니 알반스라고 하는 인지 검사 상에서 전체적인 기억력 점수라든지 시공간 기능 점수가 다 일정 부분 호전이 되셨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글씨 쓰는 것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지 활동이라고 하는 게 손이라든지 손을 이용해서 그림이라든지 글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이걸 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보호자분께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잘 다독거리고 실망하지 않고 환자를 다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게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숙제를 내주시는 건 의사 선생님이지만 숙제를 하는 사람은 환자고 맞아요. 그렇죠. 가족도. 숙제를 해야 호전이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끝으로 우리 환자분들 또 환자 보호자들 예. 또 예비 환자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네요. 결국은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나의 치매 예방 일지란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마당을 보고 계신 전국의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병이나 치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지활동, 치매 예방 일지를 열심히 쓰심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관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라도 치매 예방 목적으로 치매 예방 일지라든지 인지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하시기를 꼭 권고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나이부터 좀 뭘 쓸까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방송 아까- 일지나 쓸까요? 네, 정기용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환자분이 사실 하나의 일지로서의 너무 중요한 예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